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즉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그림은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모나리자입니다. 가로 53cm, 세로 77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그림 때문에 연간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루브르를 찾아갑니다. 또 보고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실망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림 중에서 유독 모나리자가 유명할까요? 그림이 좋은 것으로 치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모나리자에 집착을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꽤나 긴 시간을 공부해서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름 없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과정과 같아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단 모나리자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계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알았으니까 관심을 가진 것이고 그 관심을 여러 사람이 가지니까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중요 순서대로 9단계로 정리하고 역순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9번째 이유. 모나리자에는 당시 거의 처음 시도되는 특별한 기법이 있었습니다. 먼 곳을 흐리게 그리는 대기 원근법과 뚜렷한 윤곽선이 없이 그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8번째 이유. 모나리자는 학자나 평론가들이 좋아한 그림입니다. 1550년 당시 미술사학자 조르조 바사리는 모나리자 콧구멍까지 칭찬했습니다. 촉촉한 눈, 부드러운 코에 아름다운 콧구멍, 입가의 미소는 살아있는 인간보다 더 생생한데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더 신기하다고 찬사에 찬사를 하면서 작품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학자들마다 기가 막히는 평가를 하는데 음흉한 매력, 놀리는 것 같은 입술, 미묘한 쾌락을 유도하는 눈빛이라는 평론가도 있고 옥스퍼드 대학의 웰터페이퍼 교수는 시대를 초월한 여성미의 전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7번째 이유. 나폴레옹 황제가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가 금 15kg의 모나리자를 사서 궁정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모나리자를 침실에 걸어둘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황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는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VIP 마케팅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6번째 이유. 모나리자는 일찍부터 국제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궁전에 들어가고 미국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키 케네디의 초대로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워싱턴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일본 동경에서도 전시를 했던 월드 스타입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5번째 이유. 모나리자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져 대히트를 기록합니다. 1950년 흑인 가수 넷 킹콜이 부르는 모나리자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연말 차트 2위에 오르며 전 세계가 모나리자를 부르게 됩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리고 우리나라 조용필까지 모나리자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4번째 이유. 끝없는 구설수 그리고 테러입니다. 사람들이 죄 없이 얌전히 있는 모나리자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림에 페인트를 뿌리고 컵을 던지고 칼로 그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장면은 케이크를 던지면서 지구를 생각하라는 환경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나리자는 사실 다빈치의 애인이었다. 아니다. 다빈치는 동성연애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등등 끝없는 구설수가 모나리자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3번째 이유.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나리자를 모방하고 수만 개의 패러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르셀 듀상은 수염난 모나리자를 그리고 LHOQ라는 제목으로 천한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뜻은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올, 키셀링, 뱅크시 이런 스타급 작가들이 모나리자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를 까고 있는 조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두 번째 이유. 모나리자는 유명한 사람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명하면 자식도 유명해진 것과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이 8가지 가지고 지금처럼 모나리자가 1000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유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진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도난 사건입니다. 1911년 8월 21일 얌전히 걸려있던 모나리자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것은 박물관에서 명화를 훔쳐간 최초의 사건으로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엉뚱하게도 피카소와 시인 아폴리네르에게 떨어집니다. 이 둘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즉 도둑놈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이 이전에 도난당한 미술품을 구입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둑으로 몰린 피카소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법정에서 훌쩍거리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풀려났지만 그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때 도둑으로 몰려서 피카소가 지금 유명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버한 것이지만 하여간 저는 피카소가 손해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는 데는 구설수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둑 맞고 일주일간 문을 닫았던 루브르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모나리자가 걸려있던 빈자리로 달려갑니다. 왜 그 빈자리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또 신기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모나리자의 엽서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리고 담배, 술, 여자, 속옷까지 모나리자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경찰은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치욕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뚱보 경찰이 서서 주는 틈에 슬슬 그림을 들고 나가는 여자, 또는 그림을 들고 도망가도 모르고 낮잠만 자는 프랑스 경찰, 이런 만평으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나리자에 관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침내 범인이 잡히는데 그 범인은 루브르에서 일하던 인부 빈센초 페르기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잡힌 그 범인도 바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그 도둑은 모나리자가 원래 이탈리아 것이니 내가 다시 이탈리아로 가져간 것이다 라고 나름 개념 있는 애국자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 말로 그는 스타가 되어 7개월 만에 석방되고 그 인기는 지금도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어 팔 정도입니다. 그 말 때문인지 프랑스는 모나리자를 그냥 가져오기 미안해서 이탈리아 전국을 돌면서 전시를 하는데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9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모나리자는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고 평론가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가 좋아했으며 끊임없는 구설수, 패러디, 테러 그리고 도둑을 맞으면서 결정적인 주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최근 출간된 류현정 작가의 스토리테크 전쟁이란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핵심 요점은 이것입니다. 스토리가 어텐션을 잡는다. 어텐션은 곧 돈이다. 즉 재미있는 스토리는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관심이 모이면 바로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모나리자와 연결시켜 볼까요? 모나리자의 수많은 스토리와 페루지아라는 도둑이 만든 흥미로운 스토리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관심이 모여서 지금 모나리자를 영웅으로 만든 것이다. 만약 페루지아가 다른 작품을 훔쳐갔으면 그 작품이 지금 모나리자처럼 유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루브르 박물관은 도둑 페루지아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속이 상할까요? 도둑들은 왜 내 작품은 훔쳐가지 않을까요?
자전거는 잠깐 사이에 훔쳐가는데 제 작품은 절대로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라도 써서 한번 모종의 작전을 한번 펼쳐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